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언제나 날카롭고 치밀하게 여론의 흐름을 잡아내고 분석하는 이강윤 전 KSOI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 이거 깜깜이로 어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네, 한국 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발한 게 이제 25일,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이재명 후보 49%, 그림표가 나오네요. 여기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9%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뭐 비슷하게 리얼미터도 같은 기간 26일부터 27일까지 한 걸 보면은 그래도 1,0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리얼미터도 보면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 10.3%네요. YTN이 한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 6%. 그러니까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네. 뭐 50% 가깝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선 일주일 전 조사 결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이 정도면 무난한 승리를 봐도 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만큼 예. 원래 전혀 뭐 전부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지만 예.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익히 오래전부터 느껴 오셨다시피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성격이나 정신은 예. 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확실히 다시 재수립해야겠다. 그게 대세인 건 확실하고요. 예. 약 6개월 전이네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3일이니까. 예. 그날 그 언저리부터 예. 이 대선은 예정이 돼 있었고 예. 아울러 결과 또한 어느 정도 이미 예정이 나와 돼 있었다. 있었던 거 예. 아닌가. 예. 내란을 주축하고 모의하고 실행한 세력은 물론이고 내란에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세력 역시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정서는 부정할 수 없고 그건 대세였던 것 같고 탄핵에 찬성한다. 네. 윤 대통령 구속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6개월간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했지만 네. 항상 그게 60%를 넘는 수치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는 각 당의 후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49에서 50% 정도 민주당 이 후보가 나오고 있고 예. 국힘 김문수 한 35, 6 정도, 예. 이준석 8, 9 정도 잡히는데 엊그제 밤이었나요? TV 토론 때 정말 충격적인 마지막 토론 때. 너무나 예.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직도 그런데 그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지지율에. 그렇지만 대강의 저거는 여론조사로만 보자면 저렇게 그러니까 분석이 돼 있다. 그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타난 이준석 그 후보의 그 돌발 발언으로 인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질 수는 있으나 네, 네. 그 다른 그 나머지 두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준석 이펙트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고 예. 나머지 두 후보에게 갈 거는 사실 별건 없죠. 범보수권 후보한테 좋을 거에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본 세 개의 여론조사는 네. 그저께 밤에 있었던 TV 토론 이후에 실시된 건 아니니까. 네, 아직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죠. 그 사실은 뭐 오늘 토론의 중심은 아니까 간단하게만 그건 짚고 간다면 네. 이준석 후보는 나이 젊고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 두 양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이 문제가 있는 걸 탁탁 지적하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꿈을 좀 이렇게 밝히면서 가는 그런 좀 포지티브한 선거를 치렀다면 저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가슴에 저 사람은 이제 젊어서 요번은 아니지만 차기는 저 친구가 되겠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왜 저런 바보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왜 안 그래? 저도 궁금하고 저도 묻고 싶은데 예. 본인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예. 세상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
예. 또는 역사 인식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방금 말씀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본인도 평상시에는 다 그걸 동의합니다. 이준석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예. 그런데 갈라치기, 혐오, 차별 이런 것에 있어서는 범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체계와는 조금 다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예. 근데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이죠. 약간의 사람들이 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측면도 약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선생님은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별 뭐 변수가 없을 거다라고는 이제 보셨는데 일부 여론조사는 아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인터넷 신문 이제 폴리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그 22일, 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46%, 저 표가 나오죠.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7.8%, 오차 범위 안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격차가 4.7%밖에 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투데이가 의뢰한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가 지난 27일 하루 동안 했던 조사를 보면 거기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46%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41%, 네, 이준석 후보 9%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물론 명태균 식의 여론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뭐 그런 일은 안 왔을 테라고 보니까 이렇게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개 1,000샘플로 조사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대개 1,000샘플 합니다. 예. 이따가 혹시 얘기 나올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 한 말씀 잠깐 예. 들어가면 미국은 우리보다 국민 수가 한 대여섯 배 많지요. 예. 3억 한 2, 3천 명 되니까. 그럼 거기는 우리는 1,000샘플 하니까 거기는 최소한 5, 6천 개 샘플을 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거기도 미국 1,000명 갤럽도 1,000명 또는 2,000명 합니다. 표본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표본 1,0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에 관계없이 예. 표본이 인구 분포, 지역별 분포, 연령별 분포, 성별 분포에 정확한 축도로 맞춰져 있느냐. 예.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40대 남성,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 예. 전체 인구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 5%라고 칩시다. 예. 서울에 있는 40대 남성이 남성이. 전체 5,500만 명 중에 5%라고 친다면 예. 1,000명 조사한 샘플에서도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은 5%여야 합니다. 아, 그렇죠. 50명이죠. 그 만약에 그러면 그 더 넘어서 버리면 안 되죠. 이제 안 받아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바로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어요. 예. 아까 우리가 대충 봐왔던 것들은 이재명 한 50 정도, 예. 김문수 한 36 뭐 이 정도였고, 그런데 마지막 언급한 두 개에서는 두 사람 1, 2 후보 격차가 4, 5% 포인트밖에 안 돼요. 붙어버렸죠. 예. 제 추측컨대 예. 우리가 마지막에 본 두 조사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다른 조사보다 좀 더 높았을 겁니다. 과표집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과표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것도 굉장히 잘 나온 얘기예요. 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기 띄워놓고 보고 있네. 예. 예. 우리가 과라 뭘 지나치다 이게 과잖아요. 지날 네. 과자. 과대 또는 과소 이런 말을 하죠. 쇠고기 한 근은 600g입니다. 예. 요즘 젊은 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 1m를 예로 들어도 좋아요. 1m는 100cm죠. 그렇죠. 어떤 길이가 100cm보다 조금이라도 길면 그건 1m를 초과한 거 넘긴 거니까 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건 보수 몇 프로, 진보 몇 프로, 중도 몇 %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상 동의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쇠고기 한 근은 남극에서 재든 북극에서 재든 여름에 재든 겨울에 재든 항상 600g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한 30% 될까?
이 정도 추측하는 거지. 추측이죠. 그죠? 네, 고로 예.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과대 과소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쓸 수가 틀린 없다. 말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예. 그렇다는 거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예. 자네 말이 좀 과하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과대 표집, 과소 표집 이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또는 몇십 년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한 누계 데이터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걸 보면은 대략 진보 성향은 작게는 어디 몇십 퍼센트부터 많게는 이 정도까지 있더라. 있더라. 그 레인지 범위는 예. 우리가 갖출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이쪽으로 넘거나 이쪽으로 넘으면 이제 과표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렇죠. 거죠. 예. 보통 진보가 제가 한 4년간 매주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 1000명 응답자 중에 선생님의 정치 성향 실은 이게 오늘 제가 김 원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가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의 정치 성향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진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제가 4년간 매주 조사를 해봤더니 해보니 작을 때 21%였고 예. 210명 정도 예. 많으면 한 29.8, 30%라고 칩시다. 20%에서 30% 20에서 21에서 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한 그 안에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조사를 해봐 어느 주에 조사를 했는데 나는 진보요라고 말한 사람이 35%였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아 누계 데이터보다는 좀 많이 응답했구나라는 응답을 많이 거지. 했구나. 그걸 예. 또 과대 표집이다라고 바로 번역해서 말하는 건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쪽도 내려가면 과소 표집인데 보수는 어떻든가요? 한 1000명 해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강연 가면 늘 이걸 좌중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자 아까 진보는 21에서 예, 29.8쯤 됐고 그리고 보수는 적을 때 30.4에서 오, 많을 때 38.5 정도까지도 봤어요. 많네요. 그러니까 한 10% 진보 많네. 최대치가 예. 보수 최소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념치 형상으로는 보수가 평상시에는 전반적으로 늘 많다. 많네요. 예. 그게 아마 해방 공간 이후로 쭉 모두 영향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주류니까. 예. 이번과 같은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 국면이라거나 7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도 비슷하죠. 예. 정치적 백그라운드는 그런 점에서는 보수세가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발언 욕구도 줄어들고 응답률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두 조사에서는 김문수, 이재명 간의 사이가 비교적 좁혀드는 것은 예. 아마도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조사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보수 응답자들이 다른 데보다 좀 높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높을 가능성이. 고로 예.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잡혔다. 예. 이건 예. 명태균식 여론 조작을 예.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입니다. 예. 두 번째, 아까 제가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가 일테면 5%라고 했는데 네. 서울 사람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다. 그럼 스톱 5% 넘네. 그만 받으세요. 끊어. 그래야 라고 되는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끊으면 조작입니다. 아, 그게요. 조작이죠. 아. 생생한 룰에 의해서 답변한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답변된 것을 우리는 one complete sample이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거기 예. 용어가 그래요. 조사 방법에 입각해서 예. 전화를 거뒀는데 받은 사람이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에 사는 50대예요. 예. 아니 참 서울에 사는 40대야. 40대예요. 이미 근데 공교롭게 넘었어. 예. 그날 그분들이 많이 잡혀요. 그렇다고 그만해라고 하는 것은 쿼터를 미리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조작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예. 제대로 완수된 한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예. 거기에서 뭔가 있어서 의도를 개입해서 이 부분은 커트하거나 이 부분 부족하니까 더 넣으라고 하는 순간 그건 조작인 것이고 그렇군요. 다만 예. 우리가 흔히 뭐 몇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응답률이 몇 %였고 이게 쭉쭉 잔글씨로 나오잖아요. 예. 가끔 우리가 읽어주기도 하는 그거 자체는 전국의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딱
인구 구도와 딱 맞는 샘플을 우리가 받아와요. 중앙선관위로부터 번호, 전화번호를 예. 대개 한 회당 저 같은 경우는 3만 개를 받아옵니다. 예. 전화번호 한 개당 얼마씩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선관위는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무선전화 마켓 쉐어별로 할당을 합니다. 011 SK텔레콤이 50%쯤 돼요. 예. 그럼 제가 3만 개 번호를 신청하면 15,000개는 15,000개는 KT를 SK텔레콤, 주는군요. 아, KT는 SKT. 30%, 예. LG프로는 20%고 각자는 할당받은 것을 전국 인구 지역별 영국 샘플에 딱 맞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3, 4를 다 합치면 예. 전국 행정자치부에 있는 주민등록표상 최근 통계 대개 직전 월말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서 그것을 놓고 전화를 발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야 이거 서울에 사는 40대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할 말들이 많아? 5개 다 찼으니까 그만해라고 하는 순간은 그 사람들까지만 받는 거고 앞으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으로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설명이 좀 길었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하겠죠. 잘못 알고 계시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잘못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받고 있다가 딱 나이 묻더니만 알았으면 탁 끊어버리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예. 다 찼다는 소리구나. 아, 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르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전국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을 때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한두 개가 비어 있는 때가 있어요. 뭐 강원도에 사는 50대 여성분 그런 경우는 그분만 찾아 아. 그걸 넣어야 하는 수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런 것들이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일반 것과 차이는 그런 것, 그러니까 과표주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네, 그냥 좀, 용어는 그냥 예, 쓰시죠.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연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도 위기감이 작동돼서 하고. 또는 우리가 남이가 음, 우리 다시 저기 하자. 사고는 유나무개가 쳤지만 예. 이대로 절멸될 수는 없는 거고 정권을 내주는 건 너무하니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한번 똥돌 뭉쳐보자라는 집단적 정서가 작동을 어느 한다. 계기론가 퍼졌을 수 있고 그게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조금 있겠죠. ARS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좀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는데요. 예. 심리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직 명확히 실험을 하거나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충분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 이를테면 사람이 하는 전화 면접 방식이라는 것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갤럽은 어떤 항목은 주관식으로 답을 하라고도 해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통령감은 누굽니까? 예. 거기는 보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원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중엔 장난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를 주는 것과 자유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딱 성우가 낭낭하게 불러준 다음에 번호를 알아서 누르세요라고 하면 단독자로서 제가 결정을 하잖아요. 응답 시간도 좀 빠르고 평소 생각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닌 경우에는 애매한 곳에 답변을 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하고 답변을 하면 약간의 대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박정희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자신의 정치적 속내를 절대 밝히지 밝혔다가는 않았죠. 해코지 당한다는 예. 것도 있어서 예. 특히 야당 지지자들은 가리고 했던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아직 유죄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왜 델리케이트하거나 사적인 거나 내 정치적인 속내를 왜 너한테 내가 말을 해야 돼? 이러는 분도 젊은 분들 중에도 계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ARS일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하고. 네, 그 대신 예.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이른바 초고 관심층들이 먼저 답변하는 답변율이 ARS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저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정말 다음에 네. 제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대선 전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좀 얘기가 좀 제 많이 나눠야 시간을 돼요. 예. 뺏어 먹으면 안 되죠. 그 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이제 네. 시작되었는데 사전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예전에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그랬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그 관측이 맞았고요. 예. 왜냐하면 이른바 진보 성향 측에서 사전 투표를 열심히 독려했고 미리미리 하자 이 운동처럼 번졌던 게 진보 성향이어서 그랬으니까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는데 약 7, 8년, 10여 년 흐르고 나서는 보수 쪽에서도 우리도 사전 투표 하자 그래서 요즘은 사전 투표 높은 경향이 어느 정파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아까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계를 봤더니 오늘 13시 오후 1시 현재로 10.5%예요. 지난 3년 전 윤석열 이재명이 맞붙었을 고 대선에서의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8.5%였어요.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전국 유권자 중에 지금 10.5% 열에 한 명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지난번이 34, 5, 36쯤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대선 투표율이 그보다 당연히 40% 육박하리라고 보고 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 욕구가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강했고 높았고 그다음에 주권 재민이란 걸 또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 때문에 진보 성향의 투표율은 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예. 반면 예. 보수권은 일단 투표할 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쪽은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시간이 됐으니까 한 30초만 네, 제가 네,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여론조사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당선 가능성을 높게 나오는 것과 이 지지율의 차이. 지지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라 함은 예. 나의 의향과 관계없이 주변에서들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반영한 답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여론조사하고 TV토론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여론조사 어디서 했어? 조선일보가 했어? 아이 그래서 나와 이렇게 달라? 그거 믿지 마. 이런 소리 술자리에서 가끔 하잖아요. 예. 당선 가능성이라 함은 너 내일 투표하면 누구를 찍을래가 아니고 누가 될 것 같냐? 요번에 누가 될 것 같냐를 물으면 사람들이 나 아닌 사람의 생각들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명확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주변에 뭐가 조금 더 대세인 것 같다. 대세론이군요. 보도니 뭐니를 볼 때 나는 A를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B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늘 당선이 돼 왔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길어서 네. 준비하신 꼼꼼한 질문을 다 소화 못해서 죄송한데 아니. 한두 가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제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못한 것도 함께 소화.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해박한 지식으로 여론의 추이를 읽어주신 이광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바로 박선원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